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가격 보시면은 1513불. 정말 다행히 추가 하락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가운데 알트코인들이 약간 점핑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면 갑작스럽게 하락한, 원래 이 상승형 쐐기에서 도미넌스 패턴이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소식을 전달해 드렸었는데 예상대로 패턴대로 도미넌스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미넌스가 계속 쭉 빠져준다라면은 알트코인이 열심히 한번 달려볼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마련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과연 그렇게 비트코인이 드디어 알트코인들에게 밥그릇을 좀 나눠줄지, 비트코인아 좀 양보 좀 해라, 같이 좀 먹고 살자. 자, 그 다음에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 연준은 암호화폐 발행 계획은 없지만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페이스북의 리브라 같은 경우는 높은 기준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재무장관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었죠. 페북 리브라는 정말 높은 기준을 만족을 시켜야 될 것이다. 갈 길이 멀다 라고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서도 지금 새로운 결산 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페드나우라고 해가지고 2023년 4년 정도에 출시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빠르게 결제 및 청산을 할 수 있을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텔레그램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톤이죠. 이 톤이 런칭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코드와 테스트넷을 공개했습니다. 이 톤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규모가 17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출시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총, 암호화폐들 시총과 비교를 해보면은 17억 달러, 바로 딱 보시면은 이 모네로와 비트코인 SV 중간,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시총 10위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제 텔레그램 토큰이 암호화폐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주목되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측에서 이스탄불 하드포크 테스트넷 출시를 10월 초로 정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오늘 다른 알트코인들과 함께 약간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 사토시 차트를 대비해 봤을 때 아직까지도 21선 아래서 거래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조만간에 비트코인 시총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좋은 반등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런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NSA에서 자체 암호화폐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다름 아닌 포브스에서 이런 기사를 작성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오보라고 합니다. 포브스에서 양자 저항 암호화 기술을 양자 저항 암호화폐로 바꿔가지고 오보를 냈고, 지금은 또 바로 해당 기사를 삭제한 그런 상태입니다. 국가안보국에서 암호화폐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바로 빨리빨리 정정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미국 CFTC 주간 보고서에 의하면은 비트코인 롱 포지션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 덕분에 다음주 비트코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롱 포지션 전략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리서치 기업 메사리에 의하면은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용량이 지난 9월에 대비해서 738%가량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는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가 너무 적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확장성에 관련된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면은 비트코인은 일반 결제 용도로서 사용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추가로 이어서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꾸준히 위축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고요. 거래량은 12개월간 93% 굉장히 많이 감소했으며 활성화 주소수도 크게 감소했다라고 추가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남자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 미국계, 일본계 미국인이죠. 로버트 키요사키, 바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의 저자입니다. 좀 오래된 소식이긴 한데요. 2018년 1월 13일 그는 인터뷰에서 미국 달러를 금과 비트코인이 2040년까지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 정말 흥미진진하죠. 이 로버트 키요사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엄청난 부자고요. 미국과 여러 곳에 수십 채의 아파트, 그 다음에 건물, 골프장 등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금과 은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서 금광, 은광에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과연 그의 말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달러의 강세 여부는 미국의 흥망성쇠와도 연관이 바로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달러가 망할 때쯤 되면은 다른 나라 법정 통화들은 이미 바닥을 기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곤 하는데, 그 달러가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은 전 세계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그런 면에서는 또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폼플리아노가 들려주는 이번 주에 있었던 암호화폐계의 이슈들. 첫 번째로 애플사에서 암호화폐를 출시한다고 말했다. 또 추가로 장기적인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그런 말도 전달을 했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바이낸스가 자체 USD 코인을 출시했고, 세 번째로 칼리버가 디지털 융자 상품을 발행했다. 네 번째로 바넥트 앤 솔리드가 리미티드 비트코인 ETF 주식을 발행한다는 소식이 나왔고, 다섯 번째, 프랭클린 템플론이 펀드를 토큰화시켰다. 여섯 번째로 비트코인은 아직도 살아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또 한 문장 남기죠. 결국은 모든 기업들이 암호화폐 게임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쪽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듯 합니다. 저희들이 참 일찍 또 들어왔어요. 보면은 정말로 저희들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처음 고안해서 암호화폐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남자, 닉 자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어제였었죠. 10억 달러, 한화로는 약 1.2조 원 규모가 되는 대규모 비트코인 이체가 있었죠. 94,500 몇 개였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는 지나친 자신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과 신뢰는 훌륭하지만 만약 수신자가 트랜잭션 역전을 통해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그는 40일 이상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51% 공격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얻게 된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은 프로토콜 자체보다 신뢰에 더 의존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작업 증명 방식의 치명적인 약점이죠. 51% 이중 지불 공격.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은 이 중국인들이 채굴자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합하면 언제든지 비트코인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바로 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배를 가르거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목을 조르는 행위는 하지 않기를 저희가 바라봐야겠죠. 자, 그 다음엔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또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범위 내 다지기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3주간 연속 하락세를 끊고 이번 주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보다는 미래에는 횡보하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코인데스크의 분석이고요. 비트코인이 지난 3일 이후 1,400불에서 1,800불 달러 범위 내에서 묶이면서 8월 29일 저점 9,360달러에서 시작된 랠리에 힘이 빠져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스의 분석가는 비트코인의 포지션이 일시 중립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11,000달러를 돌파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지표를 봤을 때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코인데스크의 의견과는 정반대로 많은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의 일시적인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약 7,000불대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때 알트코인들은 열심히 달릴 것이다. 그 후에 비트코인은 상승하게 된다. 그것에 강한 근거가 되는 것이 이 피터 브렌트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듯이 비트코인이 이 대부분이 하락하게 되는 그런 패턴, 디센딩 트라이앵글에서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터 브렌트는 자신은 비트코인에 장기적으로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지금 이 패턴이 디센딩 트라이앵글이라 할지라도 위로 깨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말을 추가를 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었고요. 그 외에 다른 기사들에서 다루고 있는 분석들도 일시적인 하락을 예상을 하고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10,000불대까지, 이제 9,000불대 후반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조시레이저의 분석도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비트코인은 이 하락 추세선, 여기에 맞을 때마다 강하게 내려오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위로 갈 수도 아래로 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내가 봤을 때 비트코인이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8,000불에서 7,900불대에 꽤 많은 매수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가진 않을 것 같다. 그러므로 시장 상황에 잘 대응하면서 또한 나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으라고 말을 해주고 싶다. 사실 지금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떨어질 법도 한데 떨어지지 않고 횡보를 해주고 있다는 것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이 과거에 나왔었던 패턴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기는 이 네모 박스 안의 움직임과 비슷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세의 한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정 또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가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아직도 많은 무게를 비중을 두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21선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아직 21선 위에서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21선과 비트코인의 강한 지지선은 대략적으로 9,000불대이므로 이 밑으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나는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예상은 코인데스크와도 약간 비슷한데요. 나는 당분간 횡보를 하게 될 것 같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들을 보면 보통 분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로 그냥 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한 그룹은 비트코인이 하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몇 명은 횡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냥 확 위로 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도미넌스가 더 올라가가지고 알트코인이 배를 쫄쫄 굶게 되겠죠. 이거 참 애매하긴 한데 횡보하면서 알트코인 쏘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나온 정보에 의하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아직도 20% 이상의 프리미엄을 주면서 GBTC를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 비트코인을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위험 부담으로서 이 프리미엄을 지불을 하고 있는 것이고 프리미엄이 붙더라도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은 당연히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과 더 많은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정보의 출처는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디지털 에셋의 대표입니다.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는 간단하겠죠. 나중에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저희 개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기관을 따라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가져보게 하고요. 당연히 저희들보다는 더욱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계속해서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고 있고 어제같이 미심적인 대량의 비트코인 이동도 있는 걸로 봐서 이미 확신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크게 올릴 것이다. 결국은 그 정도까지 올릴 것이다 라고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개미들 털 거예요. 계속해서 공포 조장하면서 최대한 많이 털면서 비트코인을 뺏어가려고 하겠죠.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프리미엄을 주고 기관 투자자들이 사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절대로 손해는 안 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작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없어진다라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 세력들의 농간에 지나지 않았었죠. 저는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절대 안 없어진다고. 자, 아무튼 이 시장에 이렇게 일찍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한 사람들로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다가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열심히 모아한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시청을 꼭 부탁드리고요. 한 분 한 분께서 봐주시는 광고 덕분에 오늘도 이 크립토 토마토 채널은 살아남고 있습니다. 태풍 주의하시고요. 건강하시고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휴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